단어를 다 알려드리는 의도를 좀 이해하십시오. 왜냐면 독해를 딱 보면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1학년만 그런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이 다 똑같아요. 단어 때문에 틀려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본인의 약점이 단어에만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자신의 약점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 알려주는데도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은 다른 데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라고 한 번을 더 풀리는 거예요, 제가. 단어는 충분히 알려줄 테니 단어를 알면 이제 약점이 이제 크게 보면 이거죠. 일단 첫 번째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문장이 짧을 때는 단어 몇 개만 알면 우리말이 만들어져요. 근데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세 줄이. 그럼 문장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단어를 알려줘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약한 거예요? 문법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영어를 해석을 하는 방법을 아예 기준이 없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은 다 했는데 정답이 안 나와.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예를 들면 국어 비문학, 국어 모의고사 본 적 있죠? 해석이 다 되죠? 그리고 분명히 한글을 다 읽히죠? 정답이 안 나오죠? 그거는 단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 논설, 주제.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 여러분 워크북에 주제문과 요약을 내가 꼭 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해설서가에 한글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도 주제문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부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거가 고쳐지려면은 그 주제문 요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독해를 하던 지금은 좀 낯설 수 있지만 무슨 독해를 하시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지문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가 안 나오면 독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은 거지. 이해 가세요? 세종대왕은 죽었다 해서 그 글의 요지가 세종대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어적인 측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되냐 안 되냐, 단어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이 바꿔 나가시려면 독해를 조금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같이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다 어느 정도 논리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좋아져요. 봐봐, 수윤이 벌써 맞추는 거 봐봐. 깜짝 놀랐네요. 네가 맞추고도 좀 놀라지 않아요? 본인도 맞춰놓고는 두 달 하시면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반짝반짝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한번 봅시다. 단어 일단 다 알려드릴게요. 단어부터 밑줄 치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단어부터 불러보세요. 첫 번째 줄. 템포럴도 모를 거고, 레솔루션도 모를 거고, 그 다음에 또 불러보세요. 한 번에 쭉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줄. 크게, 부르세요. 크게. density. 또 어디요? imagery. 이건 여러분들 imagine, 그죠? 이걸 그냥 여기 집합명사로 바꾼 거예요. RY로 바꾼 거예요. Y자 붙이면 집합명사. factor. 부품들을 갖춰다가 factory 집합으로 만들면 공장이에요. imagine을, 그죠? imagery로 바꾼 거예요. 그죠? 단순하죠. 그 다음 또 하물며 a great deal of에서 이 뒤에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형용사죠. much죠, much. A great deal of는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much. 물론 deal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죠. 거래, 해결. deal이 해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GO가 땅을 말하지요. 지요? 지리입니다. 땅이니까. Graph이니까 geography, 지리학적이라는 뜻이죠. 또 fine이 뭐예요? fine.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큰일 나고 이거는 fine이 무슨 말이에요? fine China가 뭐예요? 이게 소문자. 이 차이나하고 이 차이나는 차이가 나죠? 곡소리가 나. fine China가 뭐예요? 소문자로 쓰면. 차이나가 뜻이 뭐예요? 우리 그 한국 회사 중에서도 동서차이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릇 만드는 회사. 동서차이나가 동쪽 서쪽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무슨 이쪽의 차이나는 뭐예요? 도자기. 그럼 파인이 뭐라 소리예요? 섬세한. 그래서 섬세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refine. 뭐 이게 뭐하다예요? 정제하다. 석유를 까만색 석유를 만들어다가 크루드 오일을 가져다가 하얗게 만들어 투명하게 가스로 만드는 걸 refine이라고 그러잖아요. fine rain이 뭐예요? fine rain. 안녕 비 하지 마시고 fine rain이 뭐예요? 이슬비, 가랑비. 물론 fine이라는 뜻의 벌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epic fail이라는 이거 재밌어요. 인터넷에 epic fail 있으면 epic이라는 게 거대한이라는 소리잖아요. 서사시, 대사태, 엄청나게 큰. 그래서 epic fail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엄청나게 큰 실수라는 뜻으로 이제 거기에 구글 같은 데 치면 재밌는 사진들 많이 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것은 경고문에 if you park here, will be fine.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의도했던 건 뭐예요? 벌금이 붙습니다 하고 will be fine 를 써야 되는데 D자를 뺀 거죠. 이거 분사가 이만큼 중요해요. fine이 동사로 벌금을 물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fine. 그러니까 이 사람이 will be fine을 써놨어요. 그럼 여기다 주차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경고장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가 또 ed가 붙어있죠. grain이 뜻이 뭐예요? 명사로 치면 곡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말하면 ed가 붙었다는 것은 동사였다는 소리죠. 갈다에서 갈다. grained, 갈다. 그래서 아주 가늘게 갈려진 이라는 말은 fine grained라는 말은 여기서는 최첨단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fine이니까 아주 정제된 기술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을 바꿔서 해야 되죠. 첨단의 기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첨단이라는 그 단어를 좀 외우세요. 최첨단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경지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the state of art. 이게 최첨단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state of art. 예술의 경지죠. state가 뜻이 뭐니까? 상태라는 뜻이 있으니까. 물론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정부라는 뜻도 있죠. 또 이 meteorologist, meteor가 뭐죠? meteorite.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eteorite. meteorite, 미지의 세계에서 온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휘웅 하고 meteorite 때문에 우리 저기 지구 공룡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요? 이게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위성 행성이죠. 돌덩어리죠, 돌덩어리. comet이라는 단어는 약간 얼음 덩어리를 말한대요. 그래서 보다가 높죠. meteorite는 진짜로 이렇게 보면 불꽃이 튀기면서 들어오죠. 안에까지, 지구 안에까지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하늘을 쳐다보는 archaeologist 사람이니까
기상학자들. 또 여러분 이 인프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위를 올라가면 써라고 그러고 밑으로 내려오면 서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프라가 위에 말이에요. 아래를 봐죠.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인프라.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이 얘기죠. 여러분들 그 빨주노초 파는 거 아시죠? 빨주노초 파는 거. 로이 Z 비브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로이 G 비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남색. 여기가 violet. 그러면 violet 위를 여기 이 옆을 위라고 합니다. 위.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릿 하면 울트라 바이올릿, 바이올릿보다 위에 있는 거를 UV라고 그러죠. 뭐예요? 자외선. UV, 울트라 바이올릿. 이쪽이 자외선이고 여기로 내려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위라고 그러고 여기를 아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인프라레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적외선이에요. 인프라스트럭처는 외워야 된다랍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만 지으면 되나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깔려야 되죠. 도로 깔려야 되죠. 가로수 사람들 보행자길 이게 인프라예요. 또 뭐 있죠? 레이더는 무슨 뜻이 뭔지 알죠? 레이디오가 뜻이 레디가 무슨 말인지 알죠? 레디오 액티브한 레디가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레디오가 이렇게 나가죠. 이걸 뭐라 불러요? 방사라고 부릅니다. 방사. 이게 막 이렇게 방사. 그래서 레디오 액티브하면 방사선. 레이더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방사적 그런 정보. 서브 아워 하면 1시간 이내죠. 또 단어는 지금 빨리빨리 불러주세요. 괜찮으니까. 단어는 지금 모르는 건 괜찮아요. 시험만 통과하시면 돼요.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보세요. 나는 여기에 있는 단어를 오늘 다 처음 봤다 손 치더라도 난 그 친구한테 영어 못하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 내가 이 단어 1시간 주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우죠? 외울 수 있죠? 난 그 1시간 차이를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으로 안 삼아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계속 해보시면 그 1시간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남아서 1시간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 1시간을 먼저 안 애한테는 잘한다. 1시간을 늦게 안 친구한테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나중에 독해를 계속 하시다 보고 나중에 글을 계속 쓰다 보면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껴요. 모르면 그냥 배우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독해라는 특히나 대학을 들어가는 SAT에서는 SAT가 뭐의 약자죠? 수능이 뭐의 약자예요? 무슨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어빌러티? 수학. 스칼러릭을 보는 거예요. 스칼러릭. 스칼러릭은 단어장이 아니에요. 스칼러릭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신을 위해서 또는 거기 시험장에 가서 다른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에 가실 때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학식을 쌓아야 되니까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스칼러릭 테스트 기본적으로 수학적 능력이 있냐, 네가 한문을 닦을 수 있냐의 능력은 1시간 단어를 먼저 알았냐, 늦게 알았냐를 물어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는 아니라고요. 다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단어 모르는 거 쪽팔려 하지 마세요. 괜찮은 얘기 하시는 뜻이에요. 인간적이죠? 우리나라는 기본으로 잡을 때 CST, SAT라고 합니다. college SAT. 근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K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C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이거는 미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리안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나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수능이 나오고 이제 6월달, 9월달 평가원 시험이 시작되면 그 시험지 다운받아가지고 와이프에다 옆에 앉혀놓고 같이 풀거든요. 와이프를 꼭 같이 풀립니다. 네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한국 고등학생들이 와이프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한국 고등학생들이 얼마만큼 영어를 니네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 고생하는지 너 알아야 된다. 다른 차원에서 같이 풀어요. 미칠라 그래요. 니네들이 이런 공부를 왜 하냐 말한테. 그럼 대학 가서 원서 읽으려고 한다. 원서가 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죠? 와이프보다 선생님이 조금 몇 개 더 잘 풀어요. 왜냐하면 미국 SAT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SAT는 어떤 공식과도 같은 어떤 주장하는 부분과 반복되는 말을 적으면 정답이에요, 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걸 공식화 만들어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고. 근데 미국 SA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독서예요, 독서. 그냥 글을 읽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쓰는 거라서 우리 거보다 짧고 글도 쉬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또 그래서 지금 결국엔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말씀을 하셔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 아셨으면 여기서 predate라는 것은 pre가 앞이라는 소리니까 앞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predate, 앞선, collection. 시기가 앞선. 여기 선택지에서 모르는 단어 혹시? 여기서의 general은 무슨 뜻이에요? general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general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거고, 일반적인. 근데 그 단어 말고 대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종합, 큰. 그래서 이 general이 명사로 장문이죠. 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개란 소리가 다양이란 소리입니까? 아니면 통합되어 있는 하나란 소리입니까? 통합되어 있는 하나란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기준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의 동의어가 이거 시험에 나온 거니까 알려드립니다. tradition입니까? traditional이 맞을 것 같습니까? global이 맞을 것 같습니까? 이 둘 중에 무슨 뜻하고 이 뜻이 같은 것 같아요? 이 generally. 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tradition은 전통이라는 말은 전통적이라는 것은 자 global이라는 것은 기준이 하나라는 소리예요, 여러 개라는 소리예요. 글로벌화 시키다. globalization. 세계화라는 것은 각각의 나라의 개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로 만들어서 싹 다 따라가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거.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글로벌화 시키는 거. 자, 글로벌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됐습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의 고유의 개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계화,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글로벌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아니면 각각의 나라의 자기 거를 고유한 걸 지키겠다는 다양성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하나예요. 전통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 애들 엄청 틀렸어요. 요약에서. 얘가 말하는 건 다양성이에요. tradition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너의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성. 얘는 뭐고?
개성이에요, 통일이에요? 글로벌은? 통일이요. 여긴 통일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제너럴은 개성이에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통일성이에요. 얘는 통일성을 말해요. 여기하고는 정반대예요, 반대. 여기는 동의어고. 시험에 예전에 이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트래디션에 동의어가 나왔어요. 그때는 트래디션으로 시험은 안 나왔고 선택지 요약 문제에 컨벤션이 나왔어요. 컨벤션이 뜻이 뭡니까? 수여식이죠. 그럼 컨벤셔널 하면 수여하다가 아니에요. 컨벤션은 회의라는 소리입니다. 국제회의. 컨벤셔널 하면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관습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이거든요. 이게 읽어보면 기술이거든요. 내가 이거 해석 다 하나씩 해드릴게요. 기술인데 모든 기술은 다 통합적으로 사람들이 다 써야 됩니다. 합니까? 아니면 각자의 필요에 맞게끔 쓰라는 소리입니까? 통일성이에요? 아니면 각자의 필요성이에요? 이 글의 요지가. 쉽게 말하면 핸드폰의 모니터가 화면이 접혀요. 막 가로로 접히고 세로로 접히고 막 난리가 나요.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하려고 핸드폰 사드립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을 사드려야 되나요? 막 졸업식 사진 찍는데 막 1초에 100장 찍히는 사진기가 필요하나요? 나는 집에서 바로 여기인데 집에서 마트 시장 보러 다니려고 차를 한 대 사는데 막 슈퍼카가 필요하나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기준으로 통합적 기술, 모든 기술을 통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너럴하게 써야 되냐 이거죠. 가 선택지 1번인 거고 선택지 2번은 뭐예요? 이 유어를 뭐라고 해석하겠어요? 유어. 너의, 이게 너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개인의. 개인, 각각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각각이라는 소리예요. 각각. 너의. 그러니까 동의어 공부하셔야 돼요. respectively가 각각입니다. 각자의. 그러면 여기는 결국에는 너희를 각자의 개성으로 가자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뜻이고 얘는 대중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뜻이고 이게 엄청 시험이 잘 나와요. 이 두 가지 주제가 엄청나게 시험이 잘 나와요. 다양성과 통일성. 세상의 기준을 하나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각자의 기준에 맞게 봐야 되느냐.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제너럴하게 통일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느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느냐 요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건 뭐고요? 세종대왕 2, 3, 4번은 뭘 갖고 오답을 만들었어요? 3, 4, 5번은 세종대왕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에 세종대왕을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여기 위에 있었던 단어들을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글의 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면 여기에 있는 단어가 눈에 보이면 그걸 지나치기 어렵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단어 정리하고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단어 정리 다 끝나셨어요?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또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트래디션이라는 게 개성을 말하고 이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는 하나의 기준, 유니폼을 시키는 거예요. 유니폼. 네가 집에서 입던 각자의 옷을 입고 와. 이렇게 하면 다양성이지만 유니폼을 시켜버리고 제너럴라이즈를 시켜버리면 제너럴 퍼포스를 위해서 통일성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기준.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네? 템포 저거 왜 안 해주냐고요? 해줄게요. 이제 너네들 내가 뭘 빠뜨려 먹는지 아는구나 이제. 바로 지적질이네요 이제. 예전에 가만히 있더니. 자, 템포가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템포가 무슨 말이에요? 템포. 음치. 템포. 시간을 잘라놓은 거죠. 그게 4분의 3 먹자 4분의 6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템포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템포럴 하면 뭐고? 시간의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거의 변형으로 temporary 하면 무슨 말이에요? 시대? temporary,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죠. 일시적. temporary 있죠. 그죠? 일시적. 그 일시적 시간을 content 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제 con은 같이 뭉쳐서니까 동시대라는 소리죠. contemporary는 동시대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resolve가 어렵죠. 시민이 좀 알려주실래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resolve가 저기서 무슨 뜻으로 쓰여진지 기억나세요? resolve. 그럼 내가 조금씩 기억이 나면 잠깐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일단 resolve를 이해하시려면 solve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solve. 그 다음에 dissolve. 그 다음에 solvable 이라는 단어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solvable. 이거를 그냥 참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어와 이 단어 두 개를 이해하시는 게 지금 중요해요. solve가 뜻이 뭐예요?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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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풀다의 가장 기본 느낌이 뭐냐면 막혔던 거를 없애는 게 일단 기본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풀다의 개념이 고체를 풀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체를 그렇죠. 뭔가 그래서 여기가 용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해하다. 그래서 dissolve가 용해. 이게 해결하다. 풀다가 해결이니까 결국에는 뭉쳐있던 거를 풀어내는 거니까. 이해 가셨어요? 용해하다. solvable이 녹는이라는 소리죠. 녹는.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왔었답니다. 미쳐버린 줄 알지. 학생들 이거 나왔을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누가 녹는 거고 누가 안 녹는 거예요? 이 디스가 이 디스인지 여기다가 디스를 붙인 건지 구분이 안 가죠. 이게 나왔었답니다 시험에. 누가 녹는 거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용해니까 여기가 녹는 이겠죠. 얘가 뭐고? 이게 안 녹는 이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여기 밑에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오늘 핵심은 얘예요. 얘. 그러니까 용해를 시키고 녹이는 게 기본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녹이다. 근데 보세요. 해결이 안 돼서 네가 resolve를 시켜요 지금.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재도전. 그 전에 안 풀렸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뭐를 해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New Year, 그렇죠? New Year Resolution을 내가 지금까지 문제가 풀려고 했다가 안 풀리니 재도전을 하겠다가 결국엔 뭐예요? 결심이란 말이에요. 결심. 아, 그러면 resolve에는 뜻이 여러 개가 있었네. 1번 해결하다, 풀다, resolve. 2번 결심하다가 있었네. 근데 여기서는 3번의 뜻으로 쓰였어요. 이 3번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있던 resolve는 무슨 뜻일까? 저기 중에 일단 녹이다를 잘 보세요. 녹이다. 여기서 3번 뜻인데 이 녹이다가 무슨 뜻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녹이다가 현실을 사진 속에 어떻게 해요? 녹이다예요. 이게. 그렇죠. 리solve는 무슨 뜻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 카메라로 여기를 찍으면 여기 화면이 그대로 다 나오면 해상도가 잘 녹인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나오면 덜 녹인 거예요. 그래서 레솔루션에는 무슨 뜻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잘 녹여내는지 현실을 사진에서 얼마만큼 잘 녹여내는지에 대한 해상도에 대한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것은
시간적 해상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글로 써놨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시간적 해상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반적 해상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 해상도는 일단 뭐예요? 상중하로 나눠볼까요? 해상도 상은 뭐예요? 화면이 좋은 거. 아주 구체적이네요. 하는 해상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 해상도의 상은 뭡니까? 시간적 해상도의 상, 중, 하. 금방. 시간적 해상도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어떤 것은 명확하게 지정하는 아닌가? 사진기. 시간적으로 상중하가 해상도가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아직도 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자,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세종대왕이 죽었다. 세종대왕은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 여기서 요지가 누구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하는 세종대왕입니까? 일반적 사람들입니까? 일반적 사람이 이글의 요지예요. 그러면 요지라는 것은 즉 이글의 주장이라는 것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나와요. 예시, 근거가 나와요. 누가 구체적이에요? 누가 구체적이에요? 사용대학. 여기서 세종대왕이 어디로 가요? 요지로 가요? 예시 근거로 가요? 여기가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예시와 근거는 구체적이란 소리예요? 폭넓은 일반적이란 소리예요? 이게 구체적 사안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이라는 단어의 가장 좋은 예시가 숫자, 사람 이름, 어디 연구소, 어느 박사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이해가요? 실험. 굉장히 구체적인 걸 가져와서 나의 요지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지라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고 아까 제너럴의 뜻이 뭐였습니까? 폭넓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1시간 나왔어요. 좀 가보니까 여기에 한 달 나왔어요. 한 달. 여기에 1년 나왔어요. 1년, 한 달, 1시간. 지금 네가 읽고 있는 부분이 세종대왕입니까? 따라서 사람은 다 죽는답니까? 지금 네가 읽고 있는 데가.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1번, 2번, 3번 어디 부분 읽고 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읽고 있어요. 뭘 더 읽냐고. 이거 이미지가 세종대왕이 아닌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잡아야지 정답이 나오죠. 그게 여기고. 1시간, 한 달, 1년 이거를 한 단어로 정의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한 달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시간적 해상도를 누군가는 1초에 100장이 필요할 사람도 있어요. 사진이. 총알 날라간 거 보세요. 총알 날라가고서 유리가 팍 터져보세요. 그걸 사진기로 찍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막 물풍선 터지는 거 막 사진 찍는 거 보셨어요?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했어요. 총알을 찍어요. 총알을.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 사진기를 내 졸업식장에 필요하냐고. 내 졸업식장에 사진을 찍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한 장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장 필요하대요. 인공위성 사진이.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장만 있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필요가 없대요. 그냥. 아카이브가 무슨 말이에요? 아카이브. 아크가 이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게 단단해요. 이렇게 생긴 게 단단해요. 터널이 뭘로 생겼어요? A로 생겼어요? B로 생겼어요? 이요. B로 생겼죠. 왜 이렇게 만들어요? 단단해. 이게 더 잘 버텨요. 자, 그러면 니라면 네가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A에다가 넣겠어요? B에다 넣겠어요? 이요. B에다 넣겠죠. 그래서 이게 보관소예요. 아카이브가 기록 보관소예요. 너 한번 봐봐. 얘들아, 이게 4야, 4. 어떤 사람은요, 1시간 내에 한 장씩 새로 찍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한 장씩 새로 찍고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장씩 찍는데 어떤 사람은 사진을 아예 안 찍고 보관소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대요. 라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통일성입니까? 다양성입니까? 다양성. 다양? 지금 1번을 찍으신 분은요, 아예 이 1, 2, 3, 4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어를 다 읽고 그냥 제가 딴 생각 찍은 거예요. 딴 생각. 자기 생각으로 채워버려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지워버렸네. 이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내가 못 알아먹으면 난 결국에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의 생각으로 상상하고 채울 수밖에 없어요. 상상으로 채우다 보면 여기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또는 여기에 있는 단어 몇 개로 그냥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시간적 해석도라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일반하잖아요. 재밌다, 흥미롭다, 중요하다, 어렵다. 완전 일반, 전혀 구체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주제문이죠. 사람들을 다 죽는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아주 흥미롭다. 자, in the context. 원래 컨텍스트가 뜻이 뭐예요? 문맥이죠. 여기서는 문맥이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상황이죠. 상황. 자, 뭐라는 상황? Of a satellite remote sensing. 그죠? 인공위성이 멀리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Particularly. part니까 꼭 집어서 말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particularly가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part를 딱 정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특정하게도 특히나 인공위성 상황 속에서는 엄청나게 신기하고 재밌대요. 그게 바로 temporal density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밀도가 뭐냐? 이 밀도가 시간적 계산도예요. 누구는 1시간, 누구는 밀도가 한 달, 누구는 밀도가 1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밀도, remote sensed imagery죠. 멀리서 감지된, 그죠? 센스가 감지하다니까. 감지된 영상, 그 영상의 밀도, 그 밀도가 1, 2, 3, 4, 5번, 한 달, 1년, 1시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밀도로 본 거예요, 밀도. 이해 가시죠? 그 밀도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네요. 이 얘기예요. 엄청난 기술. impressive, 매우 인상적이며 그 다음에 점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tellites are collecting,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A great deal of, 여기서 much죠. 엄청난 양의 imagery, 영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As you read this sentence,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모으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로 바꿨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제 20분이라서 아이들. 벌써 20분 됐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적용, 이러한 지리학이나 환경 어떤 연구죠. 그 연구에 실질적인 대다수의 적용들 자체는 do not require입니다. 여러분들 요지가 주장이라는 게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주장이라는 게 꼭 긍정만 말하는 게 주장이 아니라 부정도 있습니다. 하지마, 아니다, 이것도 주장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도 주장이라고요. 착하게 살자, 이다 하다 이것만 요지가 아니라 하지 마도 요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정답지에 갔더니 하지 마가 나와요, 이다가 나와요? 여기가 지금 요지를 여기 썼어요.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오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나쁘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인생 나쁘게 살지 마. 그럼 정답 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다 fine grain, 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뭔 말이에요? 엄청난 기술이 다, 그 기술이 다 필요한 건 아니야. 이게 요지잖아요, 이 글에. 여기에. 그 엄청난 기술이 extremely fine grain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은 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필요한 것만 있어도 돼. 이게 바뀐 거예요. 나쁘게 살지 마. 이거를 착하게 살자로 바꾼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뭐라 불러요? paraphrase.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뜻. 거짓말. 불러봐. 같은 뜻. 다른 다른 단어. 단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제가 2보단의 숙제를 계속 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의어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어차피 같은 단어예요. 반대로 된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라고. 다른 단어인데 같은 뜻이라고 이게. 선택지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러면 오늘 숙제는 2보단의 32, 30하고 그 오늘 그 내드린 숙제 있죠? 아까 오늘 어제 숙제가 뭐였죠? 50쪽, 82쪽, 142쪽 이거였나요? 124쪽? 여기서 한 장씩만 더 하시면 됩니다. 숙제는. 2보다는 오늘 그 페이지가 몇 쪽이었습니까? 50쪽, 그러면 51쪽으로 하시면 돼요. 적어드릴게요. 51쪽. 그 다음에 한쪽은 뭡니까? 142쪽이니까 143쪽. 그러면 한쪽은 뭡니까? 82쪽이니까 83쪽. 그래서 51, 83, 143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주말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죠? 이 단어 2보단하고 내가 아까 말한 투부정사 분사 요렇게만 2보단 하시면 되고요. 오늘 독해한 거 있죠? 오늘 독해한 거에 해석 주제문 요것만 그 뒷장 보시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꺼주세요.